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내란죄를 적용해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앞다퉈서 지금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서는 대통령 출입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자,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형법 87조를 적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87조가 문재인 대통령 때 21대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지요. 얘네들의 목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체주의로 가게 됐을 때 국가를 내란하는 놈들은 사형시키겠다. 무기징역을 하겠다라고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 87조입니다. 87조. 자, 국민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남한 전체죠. 전부 또는 일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 권력을 없애거나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서 국가 세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자가 87조의 내란죄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 법을 만들었어. 야당이 말이죠. 예. 그 당시는 여당이었죠. 다 이 좌파 세력들은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하루아침에 달성하지 않습니다. 야금야금해서 슬라미 전법입니다. 바로 슬라미 전법. 슬라미 스트래티지입니다. 슬라미 스트래티지. 야금야금 목표를 달성하는 게 슬라미 스트래티지. 이 종북 세력들의 그렇습니다. 북한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법이 개정됐냐. 87조를 위반한 사람은 우두머리는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개정시켰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 만약에 그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놈들을 사형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두머리는.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처하겠다.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거나 모임에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처한다. 무섭죠? 단순히 폭동에 참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에 한다. 이게 여러분 87조가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뭐 법조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돈 버는데 신경 쓰지. 어떤 권력 잡는 거, 돈 버는 거 신경. 권력과 돈에 취한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나 같은 선생이나 학자나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88조도 개정시켰습니다. 뭐라고 해? 내란 목적의 살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전부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국헌문란, 이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야, 사형. 87조.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 여당 의원이었죠. 170, 그 당시 몇 명이었습니까? 좀 많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폭동이라고 그랬죠, 폭동.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폭동한다. 여러분, 폭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로 해야 하는 게 폭동입니다. 특정적이죠. 그런데 언론사들이 이런 폭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이라고 하는 건 특정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계엄군들이 특정 지역을 점령했습니까? 좋아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점령했죠. 과천에 선거관리위원회 점령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폭동입니다.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편안하게 잘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해라 그랬습니다. 계엄 선포했죠.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누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총을 쏜 사실이 있습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는 내란죄가 성립된다. 내란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켓 들고 젊은이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 물러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방범사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정치 세력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죠. 올바르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87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는. 그런데 변호사 단체입니다. 변호사들은 법조인이라고 하면서 침묵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87조 형법 개정된 내용을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조인들이요.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법 91조는 형법 91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원회 계엄군들이 들어가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폭동을 일어났습니까? 바로 폭동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가 일어나는 것이 폭동입니다, 여러분. 자, 국헌문란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헌문란. 이 국헌문란은요, 형법 91조입니다.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인데 이거는 개정 안 시켰습니다. 87조만 개정시켰지. 내란죄. 만약에 공산국가가 갔는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죽이겠다는 거야. 사형, 무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개정을 시켰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법조인들이요, 이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항입니다. 1항. 2항. 국헌문란은 1항은 뭐냐? 헌법 또는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기능을
소멸시켰습니까?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치행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국헌문란이 되지 않습니다. 2항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좋아요.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1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렇죠. 강압에 의하여 일단 개헌군이 강압은 좋아요. 전복입니다.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개헌군이 국회에 들어갔는데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개헌법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계엄을 해제해라 해서 190명이 모여서 해제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시위를 거쳐서 6시간 만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권능행사, 그 국가기관을 강압 전복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지요.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고, 이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해가지고 전복시켰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뭘 폭발시켰습니까? 전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계엄군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국회를 강압적으로 전복시켰나요? 국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전복시켰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엄을 해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190명이 권능행사를 했잖아요. 190명 국회의원이 권능행사를 했잖아요. 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잖아요. 여러분, 전복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권능행사가 불가능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190명이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시켰습니다. 그러니 어거지로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정말 열불이 납니다. 비상계엄으로 계엄법에 의하여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서울 여의도 지역과 과천의 지방의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폭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폭동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능행사를 없었습니까? 권능행사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다 해제를 요구해서 대통령이 개헌법에 의해서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치행위로서 내란죄가 불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7조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헌문란 형법 9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는 내란이라고 떠들면서 언론과 같이 떠들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위헌인가 위법인가?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위법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위법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절차적으로 요건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권한 행사를 해서 해제를 요구하자고 해서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절차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령 통보를 안 했다 하더라도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체적 요건입니다. 바로 실체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전시라든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사변이 일어났다든가 기타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국가 정부를 행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실체적 요건이 되겠고요. 상황 요건입니다. 바로 상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는 바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치행위가 바로 상황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절차적인 요건과 그리고 실체적인 요건과 상황 요건이 충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작용으로서 사법부가 야 이거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하고 판단할 수 없는 행위, 그러니까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행위를 바로 통치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통치행위입니다. 고유권한입니다. 여러분 예시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국가 원수가요, 대통령이 외교행위 할 수 있잖아요. 외교행위 할 때 뭐 국가 승인을 받기도 하고 정부 승인을 받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은 사면법에 의해서 사면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전포고도 할 수 있고 해외 파병도 할 수 있고 계엄도 선포할 수 있고 긴급명령도 할 수가 있는 것이 국가 원수의 외교 행위입니다.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국가 외교 행위 등을 계엄을 선포하고 긴급명령을 발표하는 것은 대통령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헌재 헌재 93 헌마 186입니다. 186. 여러분, 국군들을 해외에 파병한다.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헌재 93 헌마 186은 뭐냐?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하는 통치 행위를 법으로 존중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서 정부 조직이 마비되고 장관들을 탄핵하고 이재명이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입법 구태타를 하는 겁니다. 입법. 그리고 정부 예산도 삭감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것도 통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즉 이라크,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라크 파병했죠. 그 누구 어느 때 합니까? 어느 대통령 때? 누굽니까? 돌아가신 분.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요? 이라크 파병하는 것도 뭡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헌재에서 나왔어요. 헌재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봐야 된다. 헌재 2003 마 814입니다. 여러분,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요, 완전히 국가가 한계 상황에 왔을 때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임기가 5년인데 보장된 임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예산도 삭감하고, 경찰도 삭감하고, 검찰도 삭감하고, 검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공 수사도 할 수 없고, 이러니 무정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러니 국회가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고 국회의 고유 권한을 잘못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극한의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주권과 참정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잠시 포기하는 것, 용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하는 통치행위는 우리 국민들이 잠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서울의 몸을 연상하면 무섭지요. 그러나 잠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우리 후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한 행위는 바로 통치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엄이 정당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평상시에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상권 분립이 훼손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입법부가 쿠데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범죄자들과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득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해가지고 포렌식을 통해서 어떻게 조작이 되었는가, 이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아마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제2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관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로 계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형법 87조를 2020년 12월 8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시킨 내용입니다. 여러분 뜻을 알겠죠? 제 뜻을 알겠죠?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갔는데 자유를 내치는 분들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형시키겠다는 겁니다. 무기징역하겠다는 겁니다.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법으로. 그리고 91조입니다. 91조. 뭡니까? 국헌문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기능을 소멸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전복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까? 불가능시켰습니까? 그들이 권리 행사를 했습니다. 계엄 시간에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웅으로 우리가 위대하게 추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탄핵을 당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하겠지요. 다시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되면 원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